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자, 나팔윤,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 무조건 윤석열이면 오케이다라고 생각하는 윤비어천과 언론들의 모습, 학연, 지연, 혈연 뭐 하나만이라도 걸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사돈의 8촌까지 다 탈탈 털어먹으려고 했던 그 언론들이 또다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데, 정작 이런 와중에 아주 모렴치하고 역겨운 언론의 찬양 기사가 또 떴습니다. 관련된 내용 기사로 함께 보도록 하죠. 용산 집무실도 여기서 나왔다. 윤 정부 접수한 충암고 이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자 동문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 집무실 이전 그 인수위 업무까지 곳곳에서 충암고 출신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거죠. 충암고 출신 인사 중 상당수는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을 위해서 힘을 모았고, 송재조 충암고 총동문회장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충암고 동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소감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라고 하죠. 충암고 출신 대표적인 인사는 집무실 이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김용현 TF팀장이죠. 전 합참작전본부장입니다. 유력한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이 용산 집무실로 바뀌는 과정,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때는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서서 반박하기도 했었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역겹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달 29일에 발표된 한미정책협의단 대표에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포함됐는데, 마찬가지로 충암고 동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충암고 동기이자 과거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죠. 판사 출신 이상민 변호사, 대선 때 후보 비서실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도왔습니다. 인수위 출범 후에는 대외 협력 특보를 맡았죠. 한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상민 변호사를 윤석열 당선자가 많이 아끼는 것으로 안다. 자, 공개된 인사들 말고도 충암고 인맥은 인수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이창윤, 경제 2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된 안성식, 기획조정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최연우. 그런데요, 충암고 못지않게 대광초 인맥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대광초를 졸업한 윤석열 당선자와는 50년 지기 친구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달 10일 윤석열 당선자가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때 바로 이 김성한 전 차관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 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대광초 2년 후배고요. 어린 시절부터 윤석열 당선자와 잘 알던 사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 회장, 디지털 플랫폼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인수위에 합류했고요. 대광초 1년 후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충암고 인맥과 대광초 인맥들이 윤석열 당선자 측근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이 보도에서는 그 어떠한 비판적 포인트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잘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당선자가 마치 자신과 함께 해왔던 그 인연들을 굉장히 소중히 하고 있다라는 듯이 보여지는 기사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동창이에요. 동생의 동창의 말받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보도를 쏟아냈던 그 언론들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민주진영 대통령이 하면 코드 인사의 불공정 인사가 되고, 그리고 단독으로 인사청탁 의혹이라면서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들이 왜 윤석열 당선자가 하면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가 되는 걸까요? 왜 그들의 활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든 연관짓기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 다 끌고 오려고 기사를 내보내더니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뻔뻔스럽게도 밀어주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냐, 이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하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교 동기까지 불러와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형제자매가 있는지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 정도로 아무런 탈이 없었는데 정권이 끝나가고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려고 하자 온갖 곳을 헤집어 놓고 있는 거죠. 정권 2양기인데 뭐 산업은행이 4조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그러한 인사를 사장으로 선출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떠들어댔고 그것을 언론들이 받아쓰면서 보도를 이어갔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프레임이었습니까? 한국항해학과를 나와서 무려 1986년부터 대우조선에 입사를 해가지고 36년을 일했던 조선업계 베테랑이었어요. 이미 조선업계에서 충분히 인정을
인정을 받으면서 차기로는 저 사람이 사장이 되겠구나. 그 후보 1순위에 거론되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심지어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 관련돼가지고 뭐 정상화 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원회가 모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체제 하에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위원 8명 중에 7명만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고 1명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들도 모두 알박기 위원회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자꾸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제기되니까 오죽하면 대우조선 노조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인선 과정 굉장히 객관적이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 이런 이야기를 노조가 대변을 할 정도가 지금 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인수위에서 현 정부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민주진영 문화평론가이면서 그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성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따지면 나는 박근혜랑 동창이다.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와 같이 정말 친밀한 관계, 그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대학교 동창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지어 동생의 동창이에요. 동창이라고 해서 다 아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얼굴을 대면 하기도 할 수 있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게 정말 진짜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프레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인 몇 사람만 통하면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과도 지인인 사람 수두룩빽빽 할 겁니다. 심지어 웬만한 그 연예인들도 몇 사람만 건너보면 다 아는 사이예요. 그럼 이들이 다 친하고 다 측근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안 친한 사람이 없겠네요.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뽑았던 언론이 윤석열 당선자 측근에 대해서 정말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입 딱 닫고서는 누가 봐도 그 특정 초등학교와 이 고등학교 인물들이 그것도 대거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의원이라고 볼 수 없고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와의 그 인연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의 활약상과 인연을 소중히 하는 윤석열 당선자의 모습으로 비추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정상이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저널리즘 따위는 개나죠 라고 해버리고 사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언론의 이 이중잣대에 대해서 진짜 너무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저는 솔직히 해서 기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기자들이라고 해서 기레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기자의 범주 안에 속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과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항상 그 언론들과 심지어 그 보수 커뮤니티들에서 항상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이제 문자 행동 또는 전화 행동에 대해서 폭탄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행동이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시민 기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가 언론인이 돼야 된다. 모든 언론사들의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를 하고 또 이를 또 지적하고 알리는 일, 이것은 이제는 일반적인 어떤 시민단체를 넘어서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인으로서 거의 뭐 항시 나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을 알리는 일들을 해 나가야 바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이 폐단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기가 어려운 거죠.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